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연휴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오늘 하루 적응하는데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주에 또 금요일날 연휴가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솔직히 제 생각과 다르게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3%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약 1.2%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제외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이 가능했던 하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워낙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일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오늘 아침 뉴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일 퇴원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악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던 하루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몇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오늘 0.86%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 0.9%의 하락이 나오면서 83,2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날개를 달았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7%의 상승이 나왔고 기아차는 무려 7.7%의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을 보여드렸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는 간헐적으로 들어왔지만 기관의 순매수는 거의 들어오질 않았단 말이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가 받쳐주었기 때문에 지금 4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합쳐서 10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6만원을 넘어서고 더 큰 상승이 나오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필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외국인의 매수 시점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양매수가 들어왔고 3거래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주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연기금하고 보험,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도 골고루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유난히 현대차하고 기아차 두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도 흐름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의 판매량 증가, 이 점이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차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를 크게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3분기의 판매 증감률인데 유일하게 현대 기아차가 다른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플러스의 증감률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주가 흐름이 더 좋죠. 기아차는 94년에 미국 진출을 했는데 미국 진출한 이래 월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양사의 합산 점유율이 미국에서 8.2%를 기록하고 있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던 2010년대 초,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9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미국 시장에서 달성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중대형 SUV가 판매량이 좋거든요.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 모델 10대 중 6대가 SUV였다, 이런 발표도 있고, 이번에는 3분기가 아니라 지난달이죠. 9월 한 달만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 팔린 현대기아차의 3대 중 2대꼴이 SUV 차량이었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SUV 신차 출시, 품질 경쟁력 확보, 수출 물량 증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3분기에 그 어느 기업과 비교했을 때도 준수한 판매 증감률을 보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현대차를 떠올릴 때 현 시점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이쪽 중심으로 포커스를 갖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외에도 내연기관 자동차도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증감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3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죠. 이런 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면 전기차, 수소차 외에도 내연기관차의 판매량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9년도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3.3%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4.6%로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계 점유율 4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점유율이 2.9%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세계 8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9월달이죠. 드디어 7개월 만에 수출이 반등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밑에 차트를 보시면 올 초에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9월달이 되면서 7.7%로 수출이 반등세를 보였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1.8%,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2%의 증감률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2.5일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었고,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이 굉장히 좋죠. 뿐만 아니라 현대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산업 같은 경우에는 파도처럼 출렁일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차라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오히려 단기 투자에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기아차 차트를 볼게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 약 7%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54,4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현 시점에서 빠르게 들어가야 하는 자리인지 혹은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상승만 나오는 종목도 없고 하락만 나오는 종목도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상승폭이 컸다고 해서 덜컥 매수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3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 자료는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물론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최상위 국가로 올라와 있죠. 물론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양호한 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세계 주식시장으로 통틀어 봤을 때 미국 나스닥 다음으로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거든요. 어쩌면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순위를 봤을 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이 다시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풍력 관련주는 유니슨,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 그리고 두산중공업까지, 이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수소 분야는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 효성중공업까지 오랜만에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동안 고점 이후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전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14%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발표 때문에 오늘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이 더욱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달리 가장 중점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거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신재생 관련 분야인
그린 유닛 관련주, 풍력, 태양광, 수소 이쪽 섹터들의 종목들이 오늘 유난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주 그동안 고점 이후로 조금 눌렸던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번 11월 달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쳐다볼 섹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날 신규 상장하고 지속적인 상한가가 나오다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10% 이상의 큰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2시 30분이 조금 안 되었는데 아마도 장이 종료되었을 때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유난히 하락폭이 크죠. 이렇게 하락폭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부터 기관이 배정받는 물량 중에 약 170만 주가 보호 예수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주가의 하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3개월 뒤죠. 약 492만 주의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이 있거든요. 오늘 해제된 물량은 170만 주고 또 3개월 뒤에 해제되는 물량은 492만 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관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고 난 뒤 시점부터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SK바이오팜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바라봐 주시면 조금은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내일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